모든 것들이 효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뭘 보면 되냐면 앞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느냐. 지금 지속적으로 좀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일단은 거래 감소가 일단 멈춰야 됩니다. 네. 주식도 사실은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 빠지는 건 걱정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누군가 받아주니까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받아지면서 지금 부동산이 규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게 멈춰야 되고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거의 2년 반 빠지고 있는데 이게 좀 다시 리바운드하는 모습. 요 두 개가 나타나주면 이건 이제 확실히 이제 효과가 나온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일단은 이 정책 때문에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움직이나 여부를 매달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중동 리스크에 휩싸여서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갑자기 불거진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고조되고 있었는데 영향이 좀 없네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제 좀 한꺼번에 받은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어제 이스라엘 지수가 이번 그 전쟁 분위기 고조 사이에서 잘 버티다가 어제는 이스라엘 지수도 밀리더라고요. 한 3% 이상 밀리는 거를 봤을 때는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공격을 이스라엘 본토를 다시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도 깜짝 놀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일부 중동 전문가분들은 이게 전면전, 그러니까 중동 전쟁, 전체적인 전쟁으로 확산에 대한 우려들을 더 크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중동 전문가들이 좀 더 걱정을 하고 계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다만 가장 최근 뭐 업데이트 되던 걸 보면 이란이 그러니까 본인들도 체면 치레가 필요한 상황이긴 해서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안 한다면 클로즈 하겠다라는 얘기 한 측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이제 여기서 일단락 그냥 하루짜리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은 모든 걸 좀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반박이 생기면 재공격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는 확산 가능성이 좀 더 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서 클로즈하면은 다행인데 이게 좀 더 확산되면 이게 조금 더 길어지고 그러면 좀 더 이 조정의 폭이 길고 깊을 수 있겠다. 요거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염두해 주시면서 계속 좀 이스라엘 증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좀 제일 좋은 일종의 바로미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얘기가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증시가요. 뭐 연일 사실 지수 자체가 10% 이렇게 오르니까요. 기록들이 좀 쏟아집니다. 주식 거래량이 하루에 2조 6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490조 원 넘었어요. 이것도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중국 관련 이제 CCTV에서 저녁 종합 뉴스로 증시에 대한 얘기를 한 게 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중국 증시가 좀 뜨거운 상황인데 이게 부양책 효과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모두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정부는 안 변할 거야. 시진핑 3기는 시장 말 안 들어. 뭐 사실은 거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고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들 이탈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역대급으로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중국의 부양책이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한 그런 이제 깜짝 그러한 그 발표였다 봐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상당히 좀 종합적이었다. 뭐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이게 이제 통화 정책 완화뿐만 아니라 시장이 기다리던 이제 재정 부양책 두 개가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패키지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격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의도 바닥에 표현을 하면 빈집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 있어서 수급이 예, 비어있던. 완전히 네. 중국에 대해서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뒤늦게 네. 따라 붙는 세력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단기간에 올라간 폭도 세지만 이게 그 워낙 들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꽤 있을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차트 보시면 지금 제가 중국 CSI 300, 잘 아시겠지만 이게 S&P 500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소위 상하이 본토 지수랑 그 셴젠, 그러니까 기술주하고 일반주들을 뒤섞어 놓은 이제 대표 지수인데 이 300이 검정색 선입니다. 이것이 보시면 사실은 세상에. 예, 완전히 벌떡 섰죠. 사실은 3월 초, 4월 초까지 기대감을 올랐다가 중국 정부가 안 변해. 그러면서 완전히 다 밀렸는데 이게 사실은 좀 길게 벌려보면 4년 전 제자리 수준 뭐 이렇거든요. 다른 데는 뭐 기본적으로 배 이상 다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지금 MSCI 세계 지수 올라가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을 제외한 지수입니다. 노란색 선이. 이 지수를 놓고 보시면 오히려 지금 신흥국 지수는 지금 중국 올라가는 동안 오히려 살짝 빠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확실히 지금 중국이 빠르게 캐치업하고 있다는 거 플러스 이게 원래는 최근 들어서 중국제하고 신흥국은 투자를 해볼 만하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신흥국 내에서도 약간 손바뀜. 그러니까 중국 빼서 중국 제외한 신흥국 투자하다간 이제는 다시 중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제외한 신흥국 쪽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서 지금 정도는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세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속도가 일정 조정은 받겠지만 다시 우상향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국은 국경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증시도 이제 휴장이고요. 연휴에 들어간 상황인데 사실 이 국경절을 앞두고 굉장히 다양한 부양책,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증시에서도 그렇고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 증시 상승에 굉장한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양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체크 포인트 어디에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내릴 수 있는 선물, 종합 선물 세트 이게 요즘 제 어렸을 때 얘기니까 정말 이제 요즘 못 보셨을 텐데 이 레트로가 요즘에 다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물인데 과자 선물인데 그 알아요, 안에 과자. 그 안에 이거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모르는 척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뭐 사탕, 뭐 과자 그 당시에 맛없는 거 맛있는 거 다 뒤섞여 갖고 그래서 한 방에 다 주는 거 이제 종합 선물 세트인데 보시면 중국 경기 부양책 중에 이번에 컸던 것들이 일단 지준율을 인하해 줬다. 네. 이게 뭐냐면 은행이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혹시 갑작스럽게 나갈 돈을 대비해서 중앙은행에다 맡기는 인민은행에 맡겨야 되는 그 비율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은행이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더 돈을 많이 풀 수 있게끔 해줬다. 대략 이것의 효과가 한 19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은행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담대 대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그러니까 대출 주식 집을 내 돈 다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대출 받아서 사는데 워낙 금리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담대 금리를 같이 인하해 주면서 대략 한 30조 원 가까운 그러한 그 금리 그 이자 부담 경감 효과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좀 더 늘어날 그렇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재정부양책으로 특별 국채를 많이 찍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2조 위안 정도를 찍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거의 380조 원 정도 수준. 이걸 반띵 딱 반 나눠보면 지금 반은 지금 중앙 지방 정부들이 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장 최근에 보니까 워낙 그런 교통 티켓 이런 거 엄청 찍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중앙 공무원들 월급 줄 돈도 진짜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그 벌금들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다. 그런 교통 위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니까 이거 사실 민심이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뒤섞여 있는 것들을 일단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고 일단 지방정부 부양책으로 1조 위안 쓰고 나머지 1조 위안이 상당히
직접적인 겁니다. 이게 사실 시장이 기대한 건데 소비 진작책으로 낸 건데 우리가 옛날에 했듯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오래된 것들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바우처 할인할 수 있는 그 바우처를 많이 발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획기적인데 중국이 지금 그 다자녀 그 소위 그 진작을 시키려고 하는데 2자녀 이상 가진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 자녀부터는 월 1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돈을 우리가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가구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주식시장에 중앙은행이 돈 넣어줄게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한 15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식담보, 채권담보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것. 결국적으로 총 부양 규모가 중국 전체 GDP의 한 3%가 넘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열어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 정부한테 그 사이 실망했던 투자자들이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양념들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이 향후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국 경제에서도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인민은행이 모기지 금리를 인하해라 이렇게 시중은행에 이제 중국이니까 가능한 단어지만 명령을 한 거고요. 시중은행들은 이제 모기지 금리를 기준금리, 그러니까 LPR보다 0.3%포인트 이상 낮춰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없애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이제 아까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이제 네.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봄에 이미 지방 정부한테 너희들 국채 발행해 특별 국채 발행해서 그거 갖고 부동산 부양해 했는데 그걸 아예 안 써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정부한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토지가 안 팔리거든요. 원래는 토지 매각해서 거기서 든 돈으로 이제 지방정부가 움직였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효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뭘 보면 되냐면 앞으로 보셔야 될 거는 중국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일단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느냐. 지금 지속적으로 좀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일단은 거래 감소가 일단 멈춰야 됩니다. 네. 주식도 사실은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 빠지는 건 걱정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누군가 받아주니까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받아지면서 지금 부동산이 규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게 멈춰야 되고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 빠지고 있는데 거의 아니죠. 한 2년 반 빠지고 있는데 이게 좀 다시 리바운드하는 모습. 요 두 개가 나타나주면 이건 이제 확실히 이제 효과가 나온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일단은 이 정책 때문에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움직이나 여부를 매달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도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최근에 가장 과열된 거래 대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또 조사 결과가 있나 봐요. 시사점이 뭘까요? 예, 이게 글로벌 그러니까 저희 큰 손들 네. 그러니까 기원 투자자들 상대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 이제 지금 제일 과열된 투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매달 물어보거든요. 과열이라는 건 그러니까 상승했다. 예, 그러니까 라는 건가요? 너무 사람들이 붐빈다. 아, 붐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걸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일단 따라는 가는데 네. 부담스럽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역시 높았던 거는 매그니피션트 7, M7을 사는 거, 이 롱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과열된 투자 1등이고요. 이건 뭐 다음은 다 바뀐 적이 네. 없습니다. 근데 2등으로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높았던 게 뭐냐면 중국을 계속 때리는 거, 중국을 숏하는 거 이것이 너무 과하다.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아무도 중국을 안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빈집이네요. 예, 그렇죠. 빈집털인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들도 저거 너무 과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에다 대고 드디어 기다리던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제대로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몰리고 있고 네. 최근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헤지펀드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과거 흐름으로 보면 중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좀 상승이랄까? 물론 이 랠리가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물론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연일 지수 자체가 10%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 거래일에는 700개 넘는 주식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2,700개 주식이 하루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야말로 네. 하루 뭐 며칠 이렇게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흐름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 이후에 중국 시장의 스타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꾸준히 올라가고 한 번 조정받고 꾸준히 올라가고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항상 보면은 중국의 뭐랄까요? 그 장각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산들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닮아서 그런지 중국의 지수도 보시면 뾰족뾰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 오히려 보면 이제 뾰족한 산을 만들려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또 더 과거의 경험상 왜 투자자들이 조금 더 흥분한 걸 수도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또 잘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과거 2005년도 이후에 총 5번의 엄청난 랠리가 있었는데 붉은색 선이 지금 보시면은 CSI 300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러니까 상하이랑 신젠을 섞어 놓은 거.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MSCI 차이나 이건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쫓아가는 이제 그런 지수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보시면 총 5번의 랠리가 있었는데 랠리가 한 번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본토 지수가 한 번씩 날아가죠. 근데 지금 이것이 본토 지수가 지금 최근에 더 빠르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체로 그 5번 중에 3번이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공격적인 부양책을 냈을 때 거의 한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랠리를 내더라.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면 2009년도, 10년도 그 사이에 한번 엄청난 랠리를 한번 보였을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이제 부양책을 한번 냈었고, 두 번째로는 2014년도, 15년도 이때는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경기 둔화가 이제 소위 목표 GDP 성장률 목표를 미스하고 시진핑 정부가 그 당시 1기가 들어간 지 두 번째 해인데 첫 해는 몰라도 두 번째 해에 생각보다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양책이 상당히 세게 나오면서 그때로 랠리가 이제 2배 이상 한번 났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은 코로나 부양 때 2020년도 그때도 엄청난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빅 랠리의 최초의 그런 시발점 그 원인 제공은 뭐였느냐? 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나왔던 대규모 부양책을 봤을 때 지금 이미 빠르게 지금 사실은 바닥 대비 한 26% 엄청 빠르게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다는 측면. 다만 현재 이런 부양책이 전체적인 중국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걸 받아들일 준비는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걸 중국 시장에 대해서 벌써 너무 단계에 많이 올랐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미룰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규모 경제 부양책이었던 것도 맞고 물론 이 효과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급적으로 빈집이었다는 이것까지 맞물려지면서 최근에 중국 시장의 랠리가 해석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중국 시장 얘기였고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이 B컷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좀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 또 연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연속적인 B컷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면서 50bp 추가 인하, 그러니까 연속적인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줄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번 달에 ECB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라가르드 총재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그 사이에 중앙은행들은 상당히 적이었잖아요. 뭐냐면 물가와의 전쟁 때문에 M1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또 저는 그 사이에 풀어놨던 돈들을 다 걷어들여 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통화 긴축도 하고 금리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투자자들을. 그 와중에도 이제 끌어올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적인 세계적인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는 확실하게 통화 완화 기조로 가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제 서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건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인 것 같은데 네. 좀 길게 놓고 보면 이게 총 100여 개 이상의 세계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네. 100여 개국 이상이죠. 중앙은행들이 그 달에 금리 인하를 얼마나 했는지 그걸 다 모아서 횟수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제일 많이 했던 거는 2020년 3월, 4월이겠죠. 코로나 발발했을 네. 때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전 세계적으로 한 달, 3월 달 한 달에 49회나 했었다. 49개국이 한 번 했었다라는 거죠. 횟수가 있으니까 더 했을 수도 있고 적은 횟수가. 그 다음이 사실은 지금 보시면 그 이후로 지금 지난달 9월 달이 25번으로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조를 다 같이 동참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금리 인하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2008년도 12월 그때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그때를 제외하면 지금 가장 높은 속도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돈줄을 꽉 쥐고 움켜쥐고 안 주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이제는 서서히 풀어주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의 부담은 확실히 덜어지는 국면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투심을 그렇다면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숫자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은데 네. CT의 그 유포리아 패닉 지수 이런 것들도 있고 모건 스탠리도 있고 다양히 있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속젠이라고 소시에테 제너럴 그쪽의 그 교차 자산 모멘텀 지수라고 있는데 총 11가지를 갖고 이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대 방어주의 상대 성과 또 내지는 S&P 500 종목 중에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은 비중 이게 넘어갈수록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유포리아에 가 있겠죠. 구리금 비율. 네. 최근에 또 지난주부터는 구리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중국 부양책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뒤섞어 놓는 것들인데 보시면 이게 2011년 이후부터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인데 대략 한 14, 15년 동안 총 상위 5%에 100번 중에 5번 내에 일어날 정도로 꽉 차 있는 소위 이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오픈 마인드다. 나한테 좋은 재료만 조금 내가 뭐든지 사줄게.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열려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책을 가주는 거와 투자 심리가 이제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 또 리스크가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이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먹는 건데 마음 먹는데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데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있는데 이보다 더는 앞으로 더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거꾸로 말하면 이제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째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시장이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이제 목에 차 있는 거. 그래서 역으로 여기서 빠르게 그 중동이 좀 완화가 온다면 다시 금방 또 V자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는 거다. 그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연착륙이 가능한 건지 침체는 확실히 피한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매번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좀 다른 경기 전망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다각화, 다변화 이런 얘기를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확실히 이전에는 주식 투자자하고 채권 투자자가 마음이 일치했었어요. 늘 같아서 미국은 확실한 연착륙으로 갈 거야에 대해 이제 합의점이 있었는데 최근 3개월간 서로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주가 수익률, 네. 주가 수익률로 지수의 수익률로 역산한 연착률 확률 이 정도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으면 과거에 연착륙 있을 때를 상정한 지금 것이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 적어도 미국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의 연착률 확률이 거의 90% 넘는다. 그냥 당연히 연착륙은 기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흰색 선 이거는 이제 채권 선물 가격 가지고 이제 환산한 건데 거의 6월 말까지는 동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선은 가 보시면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50% 정도.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긴가민가 하는 거죠. 거의 절반은
연착륙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연착륙 아니면 무착륙이라는 더 좋은 시나리오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도 적어도 채권 투자자들의 절반은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연착력을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다 그냥 기본 가정, 기본 시나리오 놓고 투자를 하는데 채권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감안하시면서 볼 필요가 꼭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에 대해서, 자산 중에서 이제 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금은 안전이고 주식은 위험이라고 봤을 때 좀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주식이 가는데 금도 갔단 말이죠. 금은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수익률 좀 비교해 주세요. 그게 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요 차트를 마지막으로 갖고 온 이유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반반이라는 거죠. 주식도 잘 가고 있지만 네. 더 잘 가는 게 소리 소문 없이 그렇죠. 잘 가고 있는 게 금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 1개월, 연초 이거 1년으로 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금이 1등이에요, 그냥. 사실 이런 장이 없고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금이 1등이다? 이게 금을 어디 갖다 쓸 것도 없잖아요. 이건 산업으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은 산업으로 쓸 수 있는데 금은 쓸 때가 그냥 가치 조장 수단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의미한 바는 알 수 없는 이제 미국 경기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페덱스 네네. 지수도 갖고 왔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금을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것은 앞으로 대선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 누가 되든 미국의 부채는 더 늘 거다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달러의 가치가 약화될 거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금이 상대적으로 똑같은 소위 금 달러가 금 가격이잖아요. 사실은 달러가 약화되면 당연히 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건 역으로 말하면 미국의 재정,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되면 좀 더 미국의 그 부채가 더 많이 늘 거고, 해리스가 돼도 꽤 더 늘 거거든요. 이것이 뭐 격차가 있을지만 뭐 3조 달러인지 6조 달러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지금 미국의 그런 그 재정 부양책이 더 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우려, 부채의 그런 증가에 대한 우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온 이유가 꼭 자산도 좀 다변화하시고 지역도 다변화하시고 제발 한쪽으로 좀 몰빵 안 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 커질 때를 비껴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다변화가 중요한 시장인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이거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메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